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잠시 폐쇄되었던 기자실이 활기를 떼가고 있고, 오늘은 많은 우리 기자분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인사도 함께 이렇게 드리는 계기가 돼서 더욱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대전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시의 인구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우리 사회의 위기는 사실은 인구 감소의 위기입니다. 이 문제들을 마냥 회피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걸 국가 정책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대전은 대전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인구 정책의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위기를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인구 감소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출생아 수의 감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에 대전시의 출생아 수가 매년 15,000명을 넘었습니다만 불과 8년 사이에 7,400명대 떨어졌습니다. 즉 출생아가 반으로 주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대전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늦었지만 대전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인구 유출의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40%가 넘는 43%가 20, 30대의 청장년층에 주로 모여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청장년들이 이곳에서 일자리와 주거와 그리고 양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대전의 인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앞으로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인구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도 만들고 또 기조실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정책팀도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생으로부터 양육 과정, 보육 단계까지를 떼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들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생과 양육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출생에서부터 양육은 대전시가 책임진다라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를 위해서 두 가지 틀로 고민을 하는데요. 문제는 출생하고 양육하는 비용의 문제와 이걸 지원하는 제도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출생에 관한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 출생 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축하금도 주고 합니다만 일시적이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전시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신생아가 출생하면 그 아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양육에 필요한 비용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대전시가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걸 묶어서 기본 양육 기본 수당으로 적립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첫 만남 이용권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다 묶으면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급이 됨으로써 출생에 따른 양육 비용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강화해서 돌봄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대전에 100여 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영세 전용 어린이집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 지역에 있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약 80여 개까지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도 지금 3개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전구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지금 대전형 아이돌봄 거점 온돌방이 지금 7군데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이거를 생활 거점별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체계 이걸 체계적이고도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빈틈없이 양육과 돌봄 문제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서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의 인구 정책을 이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전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도 운영해 나가고 또 조직 내에는 인구정책팀도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잘 관리해서 지역에 청년들이 머무르고 모이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그러한 그래프를 반대 방향으로 하향에서 상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구 정책 그중에서도 출생과 양육에 관한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저희 대전시는 우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을 가영문 기자님. SJO 박영문입니다. 지금 양육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일부 지자체도 있는데요. 보면 광주는 기간이 24개월까지, 강원도는 48개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좀 차이가 있는데 대전의 경우 36개월까지로 이제 정하게 된 예경이라든지 금액도 이제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정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더 많이, 더 길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가 운용 가능한 재원을 검토해야 되고 그것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6개월로 잡은 것은 전체 우리 재원 규모를 놓고 볼 때 약 860억 정도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출생아 수로 놓고 보면
이 정도가 우리가 최단 지금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저희들이 학부모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본 결과 출생 시점으로부터 2세 정도까지가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3세까지 지급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36개월을 한 것이고요. 비용도 현재 한 860억 내외 정도면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 그 예산실하고 여러 논의 끝에 이 규모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강원도나 광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례를 보면 이것이 직접적이다라고 입증되지 않지만 변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8개월 주고 있고 지금 19년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전국 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주는 사실은 올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걸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놓고 보면 전년도만 비교해 놓고 보면 한 8% 정도 출생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육아 기본 출생에 따른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사항 네, CBS 신서우 기자입니다. 우선 이 출산 돌봄과 관련해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우선 그 3세 이후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좀 있는지 추가적으로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대체로 출산 돌봄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이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점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여성을 출산의 관점으로만 조금 접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거를 현금성으로 이벤트 혹은 일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 차원에서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방향이 저는 맞고 그렇게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도 사실은 이 기본수당의 개념을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시기별로 놓고 볼 때, 세대별로 놓고 볼 때는 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0세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세수가 좀 더 안정화되고 재정 여건이 되면 제가 볼 땐 입학 전까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 사업은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현재 시점으로서 그 취학 전까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서 일단 36개월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분야에 걸쳐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2차 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부서를 하나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복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가족국 이런 것들 업무를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요? 그거보다도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팀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아동이면 청년 가족국에서 하고, 또 청소년 이 단계를 넘었으면 또 보육 이런 과정과 다른 복지 측면에서 이 정책을 다루는 것도 있고 여러 분야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경제국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별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책 관리를 종합적으로 인구 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기획실 안에 팀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최일 부사님. 오늘 발표하시는 게 느낌이 꼭 선거 공약 발표하시는 느낌인데 여기 목표 연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들 늘리는 걸 다 2025년 민선 8기 4년 차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발표는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다 수반되는 문제고 양육수당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시장님 어떻게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후임 시장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이제 있는 요인인데 궁금한 거는 2023년을 인구 순유입 도시라고 지금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제 올해는 3개월밖에 안 남았고 내년 1년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오늘 물론 다 발표하신 건 아니실 텐데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1년 3개월 뒤에 무슨 요인으로 이 순유입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은 국가 정책이 있고 지역 정책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보통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려면 최소 5년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아주 장기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발표한다고 해서 내년도 선교를 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한 논리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무 정책도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에 있는 이 정책은 지금에서 내년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을 투입해서 3년 뒤에 5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시장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우리 출생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것인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분명히 하는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고 내년 2023년도를 그런 변국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나 광주의 사례를 보듯이 이것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주 많지는 않지만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2023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고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 뉴스팀 나한일입니다. 그 86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그 폐지되는 양육지역을 포함해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860억 정도 얘기하면 이것만 단순하게 따지면 800 다 정리하면 한 820억 정도까지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세수 상황을 살펴보면 한 20%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시 전체 재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줄이고 조정하면 이 정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코로나 정부기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여러 사업들이 병행되다 보니까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기에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잘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기본 수당 개념이잖아요. 기본 소득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자면 예. 좀 다른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 출산 돌봄 말고도 혹시 이런 기본 소득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정책이 또 다른 게 있으신지 하나고요. 말씀드린 김에 이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여쭤보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이제 다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자치단체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대전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좀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앞에 질문은 지금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뒤에 부분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찌됐든 대전만 해도 지금 거의 90%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거의 종료 단계에 이르렀고 실제 추석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급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논의하고 합의할 거였으면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 결정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면 10월 달에나 빠르게 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 결과적으로 별개의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여서 정책은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올해 세수 상황이 점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11%더 주는 데 있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따지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장 기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단이가 의지가 있으면 야동수당 추진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건 결단이 어려운 건가요? 그거는 재정 문제는 어떤 경우도 늘 넉넉한 재정이라는 건 없죠. 써야 될 것은 늘 많고 우리가 지출할 재정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넉넉한 재정은 없습니다.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일을 집행하냐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정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또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대전시는 좀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발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